가자. 자, 97번부터 갈게요. 97번. 자, A1, 3, 4, 5. 야, 이건 뭐야?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있는 녀석들을 뭐 해주세요? 찾아달래요. 맞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A0부터 A5까지 다 있잖아. 만약에 다 물어보면 뭐 할 수 있어? 뭘 대입하면 돼? X에 1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전부 다긴 한데 홀수 번째 녀석들은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X에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홀수 번째만 물어보면은 방금 구한 요 녀석을 가지고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하고 홀수 번째군요? 빼고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짝수 번째만 물어본다면 뭐 하면 돼? 이 두 녀석을 더하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는 지금 밑에 내가 설명한 녀석 가지고 짜집어서 만들 수 있는 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요거 4개 말고 하나 더 있었지. 2개 더 있었지. 뭐 물어볼 수도 있었다.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 물어볼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최저차항도 물어볼 수 있었지. 다른 말로 상수항. 요 녀석까지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요 녀석 바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여기 A2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다? 풀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하고자 하는 4개를 직접 구하는 거지. 그리고 더하면 돼요. 왜? 우리 전개식에서 특정 항의 개수 찾기 많이 했잖아.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3창의 개수는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걸 알고 있다면 이 녀석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겠어? 전부 다 더한 녀석. 아까 구할 수 있다며. 맞죠? 거기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뭐 해주시면 돼요? 없는 놈 A0 날려주시면 되겠네요. 또 없는 놈 뭐 있어? A2 날려주시면 되죠. 얘만 직접 구하고 나머지는 공식으로 쓸. 그래서 빨간색 녀석 X에 뭐 넣으면 된다? 1 넣으면 된다. 맞지? 1 넣어주자. 얼마 나와요? 1의 3승 무시하고 3의 제곱 9. 잘 됐니? 됐어? 9 아니야? 맞는데? 됐죠? 그 다음에 A0 상수항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상수항 얼마야? 얼마요? 마이너스. 여기에 상수항 얼마예요? 둘이 곱한 얼마? 마이너스 4를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을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앞에 거 전개할 수 있잖아. 지금 녀석은 전개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 맞지요? 얼마야? 여기서 2차항만 찾아가자.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1, 24, 마이너스 48. 3개 더해줍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5죠? 빼버리시면 되겠네. 되었죠? 네. 그럼 얼마야? 29, 38? 답은 4번. 여기 되겠네. 됐지? 조금 짬뽕 시킨 문제죠? 다음. 109번 가볼까? 이거 우리 수업 중에 하지 않았어? F2.1 구하기? 너희만 했지? 너희만 구라친다. 이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내가. 109번. 아니, 창환이 너네 반은 했어. 예. 내가 너네 반에서 안 했다고? 오늘 이거 풀이 했는데 애들 다 질문 안 했는데? 화목반 했는데?
아, 화목반 우리 반이고. 아, 오늘이 목일반이었구나. 사토반? 아, 너희 반은 화목반이고, 얘 다른 반에서 왔잖아. 얘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반도 했을걸? 안 했나? 자, 어쨌든 갑시다. 결국 F2.1 구하기. 여기는 식이 fx라고 했을 때 2.1 넣었을 때 값을 구하세요. F2.1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 이거 뭘 이용해야 된다고 했어? 자, 일단 fx라고 쓸게요. 얘는 뭘 이용해야 된다? 2.1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심플해지도록 하는 1차식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2.1에다가 어떤 정수를 빼거나 더했을 때 굉장히 심플해져요. 2를 뺐을 때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아이고. 왜? 0.1이거든. 10분의 1이거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fx라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해주세요. 이게 뭔데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가 뭔데요? 바로 연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연조립제법을 써봐. 그럼 어떻게 돼? 1, 2, 4, 1을 연속해서 조립제법 누구로? 2로 조립제법을 빠바방 쓰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은 여기 있으니까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 밑에서부터 값이 뭐뭐뭐뭐다? 그렇지. 그거 설명했지. 그거 설명해서 했는데. 그래서 A, B, C, D다. 그래서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1. 그리고 나서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4. 그 다음에 C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8. D 자리에는 9.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양의 정수 한 자리로 줄 거예요. 한 자리 자연수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2.1을 넣어주면 돼. 그때 잘 봐. 2.1이 들어가면 얘는 뭐? 0.1의 3승이거든. 얘는 뭐? 0.1의 제곱이거든. 0.01이잖아. 얘는 8 곱하기 0.1이고. 그럼 답은 뭐예요? 딱 보자마자 바로 나오죠. 어떻게? 9.841. 알았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책처럼 이런 거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안 주고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예시 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해볼까? 자, 만약에 여기 누구 해볼까? 도하나? 만약에 얘처럼 F에 99를 물어본다. 그러면 fx를 어떤 꼴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도록 해야 돼? x? 그렇지. 플러스 1이 되도록 연조립제법 사용합니다. 왜요? 1 더했을 때 100이 되잖아. 맞죠? B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에 이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굳이 만들다 치면 12 하면은 뭐야? 그렇지. 이제 됐죠? 이제 들었던 기억나? 그거 했지? 네. 그겁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39번 갑시다. 139번. 지울게요. 자, 요 문제 별표. 야, 요거 맞게 푼 사람 손 들어봐봐. 네, 39번이요. 맞게 풀었어? 도환이 맞았어? 도영이도? 틀렸어? 저기 승호는? 아, 여기 못 풀었어? 아, 답을 못 냈다? 답 몇 번이야? 103번이래요. 맞아요? 틀렸어요? 소율이는? 틀렸어? 자, 요거 진짜 많이들 틀리거든.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요거 별표 좀 쳐놔. 위에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139번 같은 문제입니다. 잘 봐요. 일단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거,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계속하고 앞으로 배우는 인수분해에서 또 나오는 거. 뭐? 똑같은 식 또는 똑같은 수가 반복되면 뭐한다 더하나? x로 치환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얘도 있으니까 아니네. 얘만 하면 되네. 뭐 할까? 17을 x로 둘까? 자, 17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x를 넣어볼게요. 나누어지는 식 쪽에 있는 거. 그럼 여기서는 19를 한번 x로 해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녀석. 뭐예요? x 15승 1.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로 바뀌었잖아. 그럼 뭐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그치? 얘가 0이, 소율아, 어디 보고 있니? 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예요? 1을 나누어지는 곳에 넣어주면 나머지다, 맞지? 1. 됐죠? 그래서 우리의 답, R1은 얼마예요? 1이 나왔을 겁니다. 얘 1 잘했어요. 두 번째. 여기도 가보자. 이번에는 똑같다라는 의미로 그냥 의미 없이 뒤에 거 나누는 수를 반복된다라고 해서 x로 써볼게. 그럼 나누어지는 놈을 뭐 하면 돼? x-1이 몇 승? 13승. 1 뭐 해주세요? x로 나눠주세요. 어쨌든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네. 그럼 또 뭐야? 나누는 식이 x라는 뭐니까? 1차식이니까 그냥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마이너스 1. 뭐 합시다? 넣어줍시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R2를 마이너스 1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틀렸어요. 자, 갑니다. 왜 틀렸고 얘는 왜 맞아? 그렇지. 이거죠. 자, 기억해놔. 뭐다? 우리는 원래 나와 있는 문제는 수에 대한 나눗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항식, 식의 나눗셈을 빌려온 거잖아. 근데 수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은 뭐야? 무슨 차이가 있어? A를 B로 나누면 몫은 관심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이 무슨 규칙이 있다? 얘보다 크기가 작아야 돼요. 맞나요? 두 번째, 이 나머지는 무슨 수여야 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수여야 돼. 그럼 크기 작다 이거는 옆에다 표현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래 풀고 싶었던 거야? 이걸 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고 있는 거야? 식의 나눗셈을 빌려온 거야. 식의 나눗셈은 어떤 규칙을 갖는데? 나누는 식보다 얘가 뭐만 하면 돼? 그렇지. 크기가 아니라 사수만 낮아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누는 식 B가 뭐라면 1차식이라고 하면은 R은 그냥 1차항이 없는 상수항만 있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R이 뭘 가질 수도 있어? 음수를 가질 수도 있어. 또 뭘 가질 수도 있어? 좀 큰 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분명히 수의 나눗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왜? 식의 나눗셈에서 나온 나머지 자체가 1. 양수가 됐고 나누는 수가 원래는 x-1이 아니었지. 뭐? 16이었지. 16보다 크기가 작은 놈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식의 나눗셈을 빌려오다 보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되는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수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 수로 잡으면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랬지. 하나는 요 범위, 하나는 음수 범위, 하나는 나누는 수보다 큰 범위. 알았죠? 그래서 수의 나눗셈을 여기다 다시 써줄게. 수의 나눗셈을 똑같은 식 또는 똑같은 수가 반복된다 그래서 식의 나눗셈의 형태로 풀 때 그때의 나머지를 보면은 몇 가지 형태로 나온다?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랬지. 자, 첫 번째는 어느 범위?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범위?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 작은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 식의 나눗셈이었지만. 세 번째는 어떤 범위? 나누는 수보다 나누는 수보다 큰 범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같은 범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간다? 최종 답을 낼 때, 즉 다시 수의 나눗셈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음수가 나오면 뭐 해주세요? 나누는 수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도록 하세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누는 수보다 커져 있다면 뭐 해주세요? 나누는 수를 그렇지 빼주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 범위 들어갈 때까지 계속 더하거나 계속 빼주면 돼.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답은 뭐다? 나누는 수가 누구야? 19죠? 19를 더해서 답은 18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왜 그런지는 설명 한 번만 하고 갈까? 아, 목 아프다. 결국 이거는 뭐야? 얘를 왜? 식의 나눗셈을 수의 나눗셈을 다시 돌려봐. 그럼 뭐야? 18의 13승을 19로 나눴더니 몫은 뭐야?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뭐 한 거야? 살짝 쿵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로 묶을 수 있는 놈은 묶어버린 거고 이게 나오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뭐가 됐어? 요로 넘어갔잖아. 이리로 가요. 일로 넘어갔잖아. 뭐 한 거야? 19를 더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니? 네. 끝. 조금 더 정확하게 가자면 이거다. 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있어. 근데 거기다가 뭘 해준 거야? 플러스 19,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해준 거야. 얘는 여기로 온 거고 얘가 여기로 온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마이너스를 19 더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145번 가보자. 그래서 이거 어쨌든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수의 나눗셈이었습니다. 식의 나눗셈처럼 함부로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요 문제.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봐. 45번 창원이 맞췄지? 너한테 물어보자. 너 이거 관계식 썼어? 조립제법 썼어? 응? 응? 조림이 아니라 조립이에요. 근데 너도 조립제법 썼어? 틀렸어? 아니면 관계식 썼어? 요 문제는요, 둘 다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립제법이 더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모범 답안을 조립제법을 하고 싶은데 나도 풀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저거 뭐야 관계식을 모범 답안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나머지 정리 파트에 있잖아. 그지? 이거 지워도 돼? 나 일단 이 문제는 관계식이 아니라 조립제법을 쓰게 되는 이유, 그리고 관계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또 관계식을 쓰는 이유, 다 이유가 있겠지. 항상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나눗셈에 대한 내용 나오면 직접 나눌래? 조립제법 쓸래? 관계식 쓸래? 뭐 나머지 정리 쓸래? 이걸 계속 설명을 하잖아. 얘도 역시 내가 그렇게 푸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지. 항상 왜 그렇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봐.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으로 나눴어요. 뭐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목도 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일단은 안 쓰는 거야. 알았죠? 바로 x에 2 넣기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패스. 그러면은 여기서 나누어지는 식을 볼 때 미지수 a를 보면서 이거 나누어지는 식이 주어지다가 말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식을 쓸 거고, a 하나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마지막에 답이 여기 있으니까 넣어주면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나누어지는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립제법을 썼을 거야. 그 이유에 의해서 풀이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이용해 볼래? 나 이거 조립제법 쓸래?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가겠죠. 갑니다. 그럼 벌써 끝났어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목만 있으면 되거든. 개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3이 되자 오케이, a는 마이너스 1 하고 끝인 거야. 됐죠? 몫을 물어봤고 몫을 구한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훨씬 빠르죠, 당연히. 나는 그래서 모범 답안은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해요. 알았죠? 그런데 이거 A를 모르네? 그래서 나는 관계식 써야지 라고 푸는 풀이도 괜찮아요. 자, 갑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식 x-2. 그때 몫은요 몰라요. 근데 몫을 모릅니다. qx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해서 돼요로 잡아도 돼요. 왜? 이거는 물어보는 게 개수의 총합이야 얘들아.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몫을 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qx로 잡아버리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없다라고 했니? 그냥 말을 안 한 거지. 없다고 한 적 없죠? 너희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 R로 잡아도 좋고. 나머지를 구하자, 뭐 하자? 1차 시원하는 나머지 구하자, 뭐 하자? 나머지 정리를 여기서 쓰는 거야. 그래서 슉슉 양면에 x에 1을 넣어주는 거죠. 2 넣어주면 얘가 a-1이 나오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x에 뭐 넣는다고? 1 넣어줘요. 그럼 좌변에 a-1. 얘는 1 넣었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지. 1 넣어봐. 뭐 나와? a 플러스 1. 부변은 뭐 나와? 마이너스 1에 q1. 여기는 뭐 나와? a-1. 사라지고 사라져요. 그럼 q1 넘어가면은 q1. 1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요. 답은 마이너스 2 하고 끝나는 거지. 아이씨 미쳤나 보다. 개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고? 이거 뭐야? 나 뭐 잘못 풀었니? 쏘리. 어디가 잘못했지? 2a-1이구나.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잘못 넣었지? 1 넣어줬을 때 뭐 나와? a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1에 q1이 나오지. 그때 q1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 q1이 뭐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a 플러스 1은 2a에 그래서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하고 끝이 나는 거야. 요게 이제 두 번째 풀이. 이 문제에서 모범 답안은 아마 예상하건대 두 번째 걸 모범 답안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나는 첫 번째 게 더 좋다고 한 이유 뭐다? 이 정도 A 하나 정도 주어진 거는 주어진 거라고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조리제법이 더 나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184번으로 갈 겁니다. 우리 이거 184번 보면은 뭐랑 비슷한지 알겠냐? 우리 몇 번을 보냐면 유형 19번, 172번, 3번, 4번이랑 사실 똑같은 유형입니다. 둘이 같은 문제를 취급해주세요. 자, 유형 19번은 무슨 문제야?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 왜 안 풀려있어? 여기야.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지금은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알았죠? 근데 내가 유형 19번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연조립제법 하듯이 두 번 그냥 조립제법 해서 두 번 다 나머지가 빵빵 나옵니다 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 문제는 두 번 다 나머지가 나와요.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다? 너희들이 쭉 정리해 주시면 돼. 무엇을? 처음에 가자. 자, 나는 원래 이거 색깔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여기까지 가보자. 뭐 한 거야? fx의 다항식을 누구로 나눈 거예요? 그렇지. 자, 조립제법은 항상 기본적으로 뭐다? 1차 행에서가 1인놈으로 나눈 거야. 그때 이 목소리 자리인 네모 몰라요. 네모. 그리고 뒤에 뭐 붙어 있어요? 5.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야? 몫을. 몫을 한 번 더 뭐 하고 있어? 또 나눗셈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누구로? 역시 x-3분의 2로. 그때 몫은 9x 제곱에 마이너스 27. 미쳤나봐. x.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3. 끝. 그러면서 일단 뭐예요?
일단 전개해야죠. 맞죠? 전개해보자. 뭐 나와? 쓱쓱쓱. 아우 시끄러. 전개. 상수항 플러스 2 플러스 5. 자, 이겁니다. 그때 답이 얘랑 얘가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죠. 그때의 몫은 잘 봐야지. 제곱 안에 3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제곱 안에 3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9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질문이야? 잘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래서 그 9가 어떻게 되는 거? 전개가 돼서 이게 된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이걸로 바꿔줘야죠. 근데 뒤에 부분, 나머지 부분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할 때는 그래서 몫은 사라지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돼 하는 거야. 최고차항에서 나누더라도. 어쨌든 이게 몫이고 이게 R이죠? 끝났네. 네가 답 낼 수 있겠죠? 왜 질문이었어? 방금 대답 잘하는데. 응? 뭐라고? 그래요. 자, 185번은 그러면은 자, 똑같이 가볼까? 간다. 여기만 지우고 가보자. 자, 우리 지금 적인 거 뭐 하고 있는 거야? fx를 그렇지 조립제법 한 겁니다. 처음에 누구로 나눴어요? 그렇지. 그때 몫은 일단은 비워놓자. 그때 나머지가 얼마다? 5다. 두 번째, 그 몫에 있는 놈을 두 번째 조립제법 뭐로 나눈 거야? 그리고 몫은 아직도 몰라. 비워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래? 그리고 그 몫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나눗셈을 또 진행하고 있으면 되면 뭐로 나눠요? 그때 몫은 뭐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 이걸 전개해달라는 내용 아닐까? 쭉 가봅시다. 뭐예요? 아이고야, 삭삭삭삭 다 전개해보자. 뭐 나와? 너희들은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안에서부터 하자. 자, 여기까지만 먼저 싹 하자. 뭐 나와? 됐죠? 됐죠? 그 상태에서 x 플러스로 한 번 더 전개해볼까? 아, 팔 아파. 이거다, 그치? 그때 우리한테 뭐 하래? fx를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사실 이거 전개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빨리 이거 본 사람들 그냥 f2 구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2를 넣었으면 바로 답이다. 또는 뭐 이제라도 넣어야지. 됐죠? 난 여기까지는 와도 될 것 같아서 사라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나머지 정리인 걸 깜빡하지 않았을까 싶네. 이거는. 그 다음에 88번 가봅시다. 이건가? 가자. 자, 요거 몇 번? 88번. 자, 요거는 이 유형 한번 오랜만에 싹 정리 좀 하고 가면서 최종 버전 전에 것까지 한 번 더 보여줄게. 알았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요 녀석 요 유형 설명 안 했지? 도하나.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갔지? 보여줬냐? 한 5개, 6개? 자, 이번엔 안 했지. 간다이.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활용형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시. 처음에 fx를 설명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3차식이라고 해보죠. 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첫 번째. 뭐가 제공됩니다? f1, 2, 3이 주어져요. 근데 다 똑같아. 얼마로? 0으로. 그럼 이 녀석 원래 이건 안 해도 되지만 처음이라 생각하고 설명하자면은 F1도 F2도 F3도 다 000의 형태로 생각을 하든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결국 우리는 뭐 쓸 수 있다? 어머, 는영, 는영, 는영이네 1, 2, 3 들어가니까. 자, 다시 한번
1 넣었더니 0 된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2 넣으니까 0 된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 정리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f 안에 뭐밖에 없어? 바뀌는 놈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있어요. 2번으로 가보자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나온다? 역시 F1과 F2와 F3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놈이 뭐 어떻게 똑같다? 어떤 값이 나오면서 똑같아.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이라 생각하고 설명하자면 결국 F1이 1이야. 1 넘어가면 F1-1이 0이죠. 전부 다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 뭐야 이거. 1, 1. 자, 가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뭐 넣으니까 0 돼? 1 넣으니까 0 되고, 2 넣으니까 0 되고, 3 넣으니까 0 됐지? 그래서 얘도 뭘 인수로 갖는다?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습니다. 근데 누가요? 좌변의 생김새에서 f 속에 들어가는 게 변수인데 fx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 뒤에 뭔가 상수 1을 빼고 있다. 그치? 그래서 1을 뺀 식이 이렇게 생깁니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자. 또 있어요. 뭐 나와요? F1과 F2와 F3이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그 값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F4는 8 하고 바로 나올 거야. 안 줍니다. 몇 번처럼? 188번 너희들이 주문한 거지. 88번처럼. 안 줄 때는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는 K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1-K는 0.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지. 그랬더니 또 F 안에 뭐 들어가? 1, 2, 3 들어가니까 0, 0, 0 나오네. 그럼 이번에도 역시 뭐야? 역시 X-1, 2, 3을 인수로 갔나 보다. 그리고 최고차익수 1로 줬기 때문에 지금 최고차익수 안 쓰는 거예요. 안 주어져 있으면 A 쓰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fx 빼기 k 꼴이. 됐죠? 그래서 k가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지. 알았죠? 여기서 끝일까? 아니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f1, 2, 3이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대신에 값을 줘요. 이렇게 줘요. 그때도 똑똑한 사람들은 잘 하겠지만 계속 기본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나 저거 다 알아라고 하지 말고 그 기본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다. 기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응용도 할 줄 알아야지. 응용을 못하는 거는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기본을 자꾸 무시하는 태도 가지시면 안 돼요. 갑니다. F1-1은 0, F2-2는 0, F3-3은 0. 결국 는 0, 는 0, 는 0을 만들었어. 맞죠? 그럼 뭐 들어갔어, F 안에? 1, 2, 3 들어갔더니 0, 0 나오잖아. 또 인수로 갖는 거야. X-1, 2, 3. 뭔 소리야, 방금. X-1, X-2, X-3. 근데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어때요? F 안에도 변수지만 빼기 뒤에도 이제는 바뀌는 수고. 그때 연관성이 속의 거랑 똑같다라는 연관성. 그럼 원래 5번 문제는 오늘은 안 할 건데 원래 5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F1은 1, F2는 4, F3은 9.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넘어가면 1, 2, 3 넣었을 때 0, 0 나온다. 근데 좌변의 생김새가 어떻게 돼? fx 마이너스 x제곱. 됐죠? 이런 식으로 한 게 원래 5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고 7번이 최종 형태인데 오늘 나는 5번 생략하고 6번을 5번 자리에 그냥 바꿔서 쓸게요. 자, 5번째 유형 갈게요. 요번에는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자, 5번은 그냥 실제 문제처럼 줄게. fx는 최고차의 개수 안 줍니다. 그냥 3차식이에요.
fx를 구해보세요. 자, 얘들아. 결국 우리 몇 차식 구하기? 3차식을 구할 거야. 인수 몇 개야? 3개가 되겠죠. 근데 값을 몇 개 줬어? 4개나 줬어. 3개는 인수 구하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 개수를 구하는 데 쓴다는 얘기죠. 그때 굉장히 친절한 문제들 보통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4번, 아까 5번 그 문제를 좀 힌트로 빌려와 보면 보통은 이렇게 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앞에 거 3개로 인수정리 쓰세요. 그때 최고차항에서 미수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A 구하는 용도로 얘를 사용하세요. 라는 얘기지. 맞죠?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한 번 더 페이크를 줬어. 내가 이렇게 주는 학교를 딱 한 번 봤어. 여 지역 아니야. 저기 평촌에 있던 학원가. 거기 있던 성문고라고. 자, 세 녀석을 골라봐. 인수정리 써야 되는 세 녀석. 그게 1, 2, 3을 쓰면 안 되죠. 그렇지, 1, 2, 4를 써야죠. 그게 지금은 내가 일부러 되게 안 보이게 주려다가 잘 보이게 줘놨어. 그거를 또 숨겨놓은 거야. 더 개수를, 값을 좀 지저분하게 준 거지. 일단 첫 번째. 대부분의 시중에 파는 문제집은 앞에 거 3개로 인수정리, 뒤에 거 네 번째 거 하나로 개수를 쓰세요지만 이상하게 섞어놔요. 그래서 너희들이 적당한 이 개수가 1인 걸로만 연습하면 안 돼. 너희들이 뭔가 뒤에 있는 값이 바뀌어 나갈 때는 3차식이면 인수 3개, 4차식이면 인수 4개. 인수정리 쓸 녀석 3개나 4개를 고를 때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녀석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규칙이 있어요? 2배 해서 1 더하기, 2배 해서 1 더하기, 2배 해서 1 더하기.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는 마이너스 넘겨서 는영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일단 거기서 fx 바로 쓰는 거로 갈게. fx 마이너스의 뒤에 뭐다? 2배의 1 더하기라고 했죠. 그 녀석이 최고 차항에서는 몰라요. 대신에 인수는 1, 2, 4 넣었을 때 0 나오는 놈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가지고 A 구하러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문제 있습니다. 7번. 근데 그 녀석은 진짜 극심한 문제라서 시험 대비 직전을 할 거예요. 알았죠? 뭐 4개 다 규칙이 없어. 어떻게 풀 거야? 인수정리가 아니고 대입형으로 풀면 미친놈이죠? 미지수 4개짜리 연립이 어딨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답이 안 나오진 않겠지. 근데 한참 걸릴 거예요. 미지수 3개짜리도 그렇게 사라졌는데 4개짜리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심화 문제라고 해서 테일러 급수 하는 거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도 이제 고2, 고3 돼서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걸 응용하는 문제가 있거든. 테일러 전개라고 하지 보통. 어쨌든 뭐 나중에 찾아볼래요. 자, 어쨌든 그런 녀석을 이용하는 게 모의고사 심화반에서 이제 등장을 할 거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진행할 거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어쨌든 그거 말고 테일러 전개 말고 그 전에 4개가 규칙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입니다. 내신 대비 할 때 하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인수 정리 끝났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가 나갔었고 오늘 우리 숙제 197번까지 냈었냐 내가? 191번까지 냈었지. 그치 맞다. 요거 오늘 숙제 나가니까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쪽 잘 풀어보세요. 자, 오늘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인수분해 하러 갈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사실 인수분해까지는 약간 기초 상식 문제죠. 인수분해 단독 출제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는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라면 나와. 그럼 인수정리를 왜 배우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고차 방정식 제대로 하려고.
나중에 우리가 수투 제대로 하려고 배우고 있는 것 뿐이라서 사실 학교에서도 고차 방정식과 같이 나온다면은 그 학교 시험은 이거 고차 방정식까지 나온 학교 있을 거야. 진도 좀 빠른 학교. 그런 학교들은 인수분해 기본적인 문제들 인수분해 안 냅니다. 다 고차 방정식으로 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진도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혹은 그래 고차에서 끊어진 학교들도 있긴 하겠다. 어쨌든 고차에서 끊어지면 고차에서 많이 낼 거고 고차에서 안 나오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내긴 하겠지. 근데 그때도 결국 고차 방정식을 연습시키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도 많이 기억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유형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인수분해가 뭐야? 우리는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식이 복잡하게 나와있을 때 어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라는 입장에서 나는 그냥 인수분해 한 방으로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이 2가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한 걸 그냥 한 방에 다 설명해버리죠. 한번 싹 정리하고 갈 건데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이거는 쉬었다 할게. 인수분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그거만 얘기해보자. 5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플러스 알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2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수분해는 5가지입니다. 뭐래? 7가지입니다. 그 중에 뭘 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쉬었다 할게. 자, 해보자. 이제 인수분해 한번 싹 정리해 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제일 먼저 너희들이 뭐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이 있다면 그 녀석으로 뭐 하자? 묶어주는 작업을 하자. 그 녀석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공통인수가 있다. 그러면 뭐 해주세요? 공통인수로 묶어주자. 모든 항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말합니다. 모든 항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공통인수가 있을 때에는 공통인수를 찾지 않으면은 묶어주지 않으면은 그 기본적인 형태조차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인수를 먼저 묶는 게 우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넘어가는 게 뭐다? 아니요.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죠. 됐죠? 너희들이 중학교 때 했던 그런 공식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곱셈공식 하면서 외웠던 그 녀석들 너희들 책에는 11번, 12번까지 나오지. 그 녀석들을 이용하는 인수분해들 공식 이용하는 것들 그대로 발견해서 그대로 사용해주는 거. 근데 이제 중학교 때처럼 계속까지 깔끔하게 공식이랑 똑같이 생긴 걸 안 준단 말이야. 그지? B 대신에 막 3B가 들어가 있고 A 대신에 마이너스 2A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줄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찾아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녀석이 바로 뭐다? 공통부분. 자, 공통인수와 공통부분의 차이는 뭐다?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 그런 녀석을 공통인수라고 한다면 공통부분은 뭐다? 마지막 1개 또는 2개 항 정도는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앞에 녀석들까지는 공통된 식이 똑같은 식이 등장하는 녀석. 그런 녀석은 오늘도 했습니다. 뭐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 진행된다? 아, 뭐 하자? 치환해서 풀자. 우리 전기할 때도 계속 했던 거죠. 그런 녀석. 근데 공통부분 치환형 중에는 그 중에 좀 독특한 녀석이 있어요. 그 독특한 녀석이 바로 뭐다?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녀석은 x제곱이 뭐한다? 반복된다라고 해서 공통부분 치환형처럼 x제곱을 치환하는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치환형으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보기차식을 좀 독특하다라고 해서 빼놓은 이유는 지금 위에 있는 저 치환형처럼 그냥 대놓고 바로 풀린다? 아니,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따로 빼놓은 거고, 그러면 만약에 안 풀리면 뭐 해주는데요? 적당하게 변형을 해줍니다. 그 적당하게 변형한다라는 거를 해설지처럼, 쌤들처럼 그냥 이렇게 변형하면 이렇게 돼 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너희들은 못 찾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왜 그렇게 변형하는지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할 거고, 문제집은 이것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고 넘어갈 거야. 그 왜 그렇게 바꾸는지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녀석으로 가봅시다. 1, 2, 3번이 안 통하는 녀석들 중에 4번으로 넘어가는 녀석은 근데 사실 형태가 뻔하죠. 딱 보자마자 문자가 몇 개? 2개 이상 사용되고 있을 거야. 나는 여러 개라고 부르는데 2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뭐 공통인수 안 보인다. 공통부분 안 보인다. 그럼 바로 뭐 하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요. 차수가 좀 다른 녀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 X, Y, Z가 전부 다 2차일 수도 있고 X, Y는 3차인데 Z에 대해서는 2차일 수도 있고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요. 5번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에서 끝나는데 그래서 너희들 요거 해설지를 봐도 마찬가지야. 문제집을 봐도 마찬가지야. 내림차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끝날 거야. 그럼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데요? 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나서 식의 생김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 갈게요. 마지막 5번째가 앞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죠. 어떤 거? 인수정리. 조립제법 아닙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립제법으로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라서 너희들은 조립제법이라고 기억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인수정리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2가지 뭐랑 뭐 있다? 개수가 대칭형인 꼴. 고차 방정식으로 가면 상반 방정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 녀석.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다? 복소수 범위. 자, 복소수 범위는 근데 지금 단원에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배운 뒤에 나오는 거라서 2차 방정식까지 갔을 때 인수분해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갑자기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이제 뭐 하겠지? 당황하지 말고 이상한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근의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분명히 이 녀석들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한 것은 인수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같이 좀 정리 좀 해둬야 돼요. 이렇게 7가지가 다예요.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유형 1번은 사실 공통에서 묶는 게 좀 있을 수는 있으나 공식 이용하는 형태라서 내가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유형 2번부터 이제 풀이를 해줄 건데 유형 2번 이름 잘못했습니다. 그 책 좀 고쳐주세요. 밑에 있는 거 보면 공통 부분이라고 하고 있지. 근데 유형 2번의 이름이 공통 인수로 돼 있지. 너희 책 다. 이거 유형 2번 인수 아닙니다. 공통 부분이에요. 알았죠? 이름 바꿔버리세요.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 알았죠?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인수분해. 옛날부터 오타였는데 아직도 수정 안 하고 있네 이거.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보냐면 당신들이 푸세요. 너무 쉬워서. 그냥 할까? 214번 내가 하자. 가자. 다음식의 인수로 알맞은 것을 그리고 인수가 아닌 것은으로 물어보는 거는 말 그대로 인수분해 해서 찾아보세요라는 얘기다. 그치? 자, 그때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때 이 식을 보니까 뭐가 보여? x제곱 마이너스 2x 혹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6까지 가서 뭐 똑같은 식이 반복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보통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똑같은 식이 반복 진행되니까 x로 치환을 했다. 그럼 대문자 x의 상태에서 전개할 수 있죠. 그럼 상성 얼마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뭐 하셈? 인수분해 해보셈. 됐죠? 인수분해 되죠? 뭐랑 뭐로? 그래서 대문자 x 마이너스 3과 대문자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대문자 x 대신에 뭐 쓰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쓰면 되겠다. 그죠? 됐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됐죠? 끝. 그러면 이제 답은 5번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알았지? 자.
이런 인수분해가 진짜 문제일까? 아니요.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오히려 213번 대표 문제입니다. 자, 213번 인수분해가 되어 간대요. 지금 상태로 바로 보일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렇다고 치환할 녀석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태 자체를 잘 기억해놔요. 자, 거기 들어봐. 공통부분 치환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1차 플러스 어떤 상수꼴. 요 녀석의 인수분해입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적당하게 두 녀석을 먼저 전개를 하세요. 그때 그 적당하게 두 녀석은 뭐야? 외울 때는 더해서 일치하는 놈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원리는 뭐다? 먼저 전개했을 때 똑같은 식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뭐랑 뭐? 끝에 거 2개, 가운데 거 2개 먼저 전개를 하겠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3x가 똑같은 식이 반복되니까. 맞지? 근데 그 녀석을 숨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몇 번이에요? 216번이죠. 이야, 이거 공통인수 보여 안 보여? 아니, 공통부분 치환할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전개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전개를 해야 인수분해가 되는데 쟤는 지금 이상하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너희들이 공통부분 발생하도록 다시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녀석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두 번째 녀석은 x 플러스 4, x 플러스 5. 그러면 보이냐? 뭐 이거 2개, 이거 2개 했었어야 되는데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잘못 해놓은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다시 2개 해서 치환해서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통부분 치환형의 끝이야. 별거 없죠? 됐죠? 그래서 좀 더 기본적인 형태를 할까? 이런 문제도 있죠. 또 뭐 이런 녀석들도 있긴 한데 뭐 이건 생략할게. 알았지? 요식이 반복되고 있는 형태, 이미 치환되어 있는 형태. 알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이거 뭐야? 아, 이건 됐고. 유형 3번과 유형 4번은 이름이 좀 이상한데 둘 다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의 활용입니다. 유형 3번도 상수에 대한 내용으로 활용한 거고요. 유형 4번도 활용한 겁니다. 알았죠? 근데 유형 4번은 약간 문장이나 식에 대한 내용으로 활용을 한 거라면 유형 3번은 값에 대한 내용으로 활용을 한 것뿐. 그래 봐야 똑같은 수가 반복된다. 치환하자. 알았죠? 똑같은 식이 반복된다. 치환하자. 같은 말입니다. 유형 3, 4번은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오도록 하고 이제 유형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225번을 풀어볼 건데 자, 그 전에 잠깐만 거기 들어봐. 이거보다 더 기본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일단 4창, 2창 상수항이 이루어진 녀석 보기차식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치환을 해볼까? 보기차식은 일단 치환형의 기본 풀입니다. 맞죠? 치환을 해볼까? 그럼 뭐야? 이거 뭐라 쓰냐? 4지 4.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면은 인수분해 또 한 번 더 진행되죠. 거기까지 하시면 인수분해 끝이야. 자, 분명히 보기차식은 뭐로도 풀 수 있다. 지금처럼 치환형을 풀 수 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225번, 226번, 227번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뭐 했을 때, 치환했을 때. 그래서 225번을 풀 때 사실 보자마자 보이기는 하지만 굳이 한번 쓰자면은 처음에 치환을 해요. 근데 치환된 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고 나면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거든. 그럼 치환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럼 치환형이 아니니까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변형형으로 가는 거겠죠? 자, 변형형 문제 너희들이 지금 225번 풀어보세요. 잘 익혀두세요, 원리를. 자, 갑니다. 서유리 풀었어? 승호도? 오케이. 자, 어떻게 변형하시면 돼요? 4차항과 상수항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2차항만 적당하게 변형하는 거죠. 그때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는 뭐 확인하는 거야? 다음 단계가 제곱식이 되도록. 맞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얘는 무조건 8일 거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이놈의 부호는. 뒤에 있는 놈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뒤에 있는 놈이 뭐가 되도록? 제곱식을 빼는 형태로 되도록. 그래서 여기는 뭐? 플러스 8일 때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가서 2x의 제곱항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여야 하네, 얘도 플러스. 그럼 뭐야? 제곱 안에 있는 놈과 제곱 안에 있는 놈. 그래서 나 이거 일부러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하면은 꼭 실수하는 사람들 생겨요.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는 사람 생기거든. 어쨌든 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죠. 그리고 보기차식 현행 문제는 항상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거의 안 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끝. 굉장히 쉬운 거다, 그렇죠? 알고 보면 보기차식은. 그래서 주면은 거저 주는 거니까 받아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일반적인 문제집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뭐 공통 부분 여기서부터 복잡한 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6번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228번 봐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인수 묶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보입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공통인수가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공통인수가 지금 이거를 공통인수를 쓰세요를 요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모범 답안은 나도 모르겠어. 문제집은 어떻게 푸는지. 그럼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한눈에 보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을 적당하게 변형했을 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근데 그때 발견을 못해도 괜찮아요. 마플 시너지의 수준에서는. 왜? 여기서 발견 못하면 다른 단계, 어디? 여기서 걸리거든. 그래서 문자 여러 개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면 답이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심한 문제가 있어. 문자 여러 개라서 내림차순 정리했는데도 안 보일 때. 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인수 찾기 문제예요. 그걸 이제 잘 안 보이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든 찾으러 가야 돼. 거기가 이제 진짜 심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마플 시너지에서는 공통인수 발견하면 땡큐. 발견 못하더라도 문자 여러 개에서 끝. 그래서 여기서도 안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문제가 없어요. 알았죠? 자, 갑니다. 이 녀석은 전개를 하고 앞에 두 개의 항과 뒤에 두 개의 항을 보면 사실 힌트가 나왔지. 첫 번째 녀석은 뭐로 묶어주면? y로 묶어주면 1-x고, 뒤에 녀석은 x로 묶어주면 1-x제곱이 나오면서 합차 이용, 전개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x제곱이 되겠지? 1-x제곱이 공통인수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땡큐예요. 오케이? 이게 가장 베스트 답안. 근데 발견을 못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문자가 x, y 두 개 이상 쓰여지고 있네.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 여기에서 이제 발견 못했다 치고 넘어가자. 그럼 뭐 해야 돼? 차수는 누가 낮아요? y가 1차니까 y가 낮죠. 그래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y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묶어주는 게 바로 얘야. 알았음? 그때는 너희들이 늦어도 그때는 발견을 하셔야지. 1-x제곱이 보이네.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1-x제곱 바로 전개할게요. 인수분해 할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요렇게. 답을 내려가면 되겠지. 난 몇 번이냐? 4번이야? 내가 잘못 썼구나. 요거구나. 오케이, 땡큐. 4번. 요놈과 요놈의 부호가 같이 바뀌어 있죠? 4번이 맞습니다. 됐나요? 예. 다음. 그럼 너희들이 풀어볼래? 235번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 등장하고 끝이 아니라 또 나와요. 그거랑 사실은 같이 설명을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방학 때 한 번 하고 왔으니까 바로 설명을 해버릴게. 자, 문제는 항상 그 문제도 이 문제도 똑같이 뭐라고 나오냐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서 미지수 K를 구하세요라고 나올 겁니다.
그 녀석의 풀이는 사실상 두 번 등장해요. 풀이가 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사실 지금 단어에서 잘 설명을 안 해. 지금 단어에서는 되게 기초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하는데 마플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두 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등장하는 풀이. 어떻게? 크로스형이라고 나는 부를게요. 크로스형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푼 거 잘 했어. 근데 어느 단원으로 가면 또 하나 나온다? 2차 방정식이야. 자, 힌트 던져줬다. 그때 한번 또 나와요. 그때 풀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근거 계수한 게 아닌데. 지금 그 크로스형이 어떻게 보면 근계가 아니지. 근데 뭐 근계가 생각해서 안 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 하나 풀이 더 나오는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자, 함수? 아니, 방정식. K. 그래, K 구하기. 지금처럼 K 구하기. 뭐? 잘 기억하세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 이제 기억나? 어찌래? 네가 안 들었겠지. 너 내가 설명할 때 거의 한 70% 이상 거기에 쳐박고 문제 풀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잘 봐야 돼. 거의 너 한 90% 이상 너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어찌래? 내가 안 할 리가 없어. 이거는 기본반도 다 하거든. 심화반도 하고. 나랑 뭐 했니? 하랑 수학 1 했니? 그럼 안 했지. 미안. 자, 조용.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배우고 나면은 그때 이 프로가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미리 문제를 구분을 시켜줄게. 알았죠? 자, 일단 이 녀석은 인수분해 하세요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일단 인수분해 하세요는 뭐 판별식 쓴다, 뭘 한다를 떠나서 여기에서 쫙 찾아봐야지. 첫 번째, 공통인수 묶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공식 쓸 수 있는 개수도 아니고 차수? 항도 너무 많아. 아니야. 그렇다고 치환할 녀석이 보이나? 아니, 그것도 보이잖아. 보기 차식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는 거지. 문자가 x, y 두 개가 있잖아. k는 미정계수고. 그치? 그럼 뭐 하겠어? 일단 차수 낮은 놈 찾아서 내림선 정리 하겠지. 근데 x도 2차고 y도 2차. 그래서 보통 x로 하겠죠. 청개구리 마냥 y로 하지 마세요. 참고로 이거 x로 하는 거랑 y로 하는 거랑 사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지만 의미 있다. 알았죠? x로 했을 때 심플한데 y로 했을 때 지저분한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는 y로 했을 때 깔끔한데 x로 했을 때 지저분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로 쪼잔하게 내진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괜히 청개구리 마냥 난 y로 해야지 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x로 하세요. 자, 갑니다. 이렇게 되죠. 아이씨. 왜? 235번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어. 문제를 볼까? 너희들은 뭐 안 봐도 돼? 아. 내림선 정리한 뒤를 쓸게. 자, 똑같아요. 둘 다 질문은. 얘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K를 구하세요. 얘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K를 구하세요. 야. 똑같은 문제야. 근데 두 문제가 다른 풀이라는 거 알겠어? 결국 너희들 어떻게 인수분해했니? 얘? 이게 누구랑 누구의 곱이야? 를 찾았지. 근데 얘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뭐가 힌트냐면
K가 X의 1차항 쪽에 붙으면은 위의 풀이가 맞는 거고, K가 X에 대한 상수항 쪽에 붙어 있으면은 얘가 맞는 겁니다. 그럼 선생, 이거 Y에 대해서 내림차항 정리하면 풀 수 있겠네요? 아니. K가 요런 데 붙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붙어 있으면 또 안 돼. 그래서 그냥 X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은 얘로 갈지를 K가 1차항 쪽에 붙냐, 상수항 쪽에 붙냐로 구분을 해두세요. 알았죠? 얘는 더 이상, 아니 도대체 누구랑 누구의 곱이야?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K 쪽을 모르니까 AX 플러스 B 해놓고 CX 플러스 D 해서 문자 여러 개짜리 연립형으로 푸셔도 되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굳이? 우리 연립 싫어하는데 문자를 4개나? 미쳤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에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 돼. 그래서 판별식 쓸 줄 아니까 바로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 갑니다. 첫 번째 판별식. 이거 원투라고 부를게. 얘 원. 갑니다. 뭐예요? y-3의 제곱에 마이너스 ky 제곱에 플러스 18y에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뭐야? 1-k의 y제곱에 1차항 뭐야? 플러스 12 플러스 4. 요 녀석에 대해서 2차식이니까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판별식을 또 가는 거야. 1차항 짝수라서 또 4분의 1이 썼어요. 뭐 나와요? 36-4 곱하기 1-k의 능력. K 나오잖아. 하고 끝나는 거거든. 알았지? 알았죠? 그러면 그 풀을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는 있죠. 못하는 건 없죠. 알았죠? 그래서 그게 더 맞는 풀이긴 한데 지금은 교육과정의 흐름상 아직 판별식을 안 배운 상황이라서 이 풀이를 가고 있는 것 뿐이고 이 풀이가 좀 더 빠르고 사실 이거는 그걸 못 쓰니까 판별식은 0이대로 푸는 거지. 저게 더 빨라요. 된다면.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왜 지웠냐? 인수분해가 끝났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니까 둘이 뭐 해주면 더해주면 얘 나오지. K는 얼마? 5 되었음. 그럼 안 되는지 아니야. 굳이 아무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요게 왜 판별식이 0이에요는 2차 방정식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았죠? 그거는 아마 설명해야 될 거야. 기억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까먹었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으로 가는데 이게 약간 마플 시너지가 조금 옛날 스타일이라서 요래. 유형 8번이 순환하는 꼴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녀석 이제 최근에는 이게 순환하는 꼴이라고 하지 않고 슬슬 이 유형을 없애고 있어요. 많은 문제집들이. 이게 순환한다 그래서 독특한 게 전혀 없거든. 결국 너희들이 239번 봐봐. 어때? 인수분해 하라고 하고 있지. 근데 공통인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을 쓸 수도 없어요. 치환할 거 보여요? 아니요. 그러면 문자가 A, B, C 3개네?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근데 순환하는 꼴이라서 A, B, C가 뭐다? 차수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A 하면 되겠죠. 괜히 또 객기 부린다고 B, C 하지 말고요. 창원아.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쪼르륵 정리해주면 방금처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문자 여러 개의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하고 나서 제발 질문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99% 어떤 문제로 넘어가? 그건 알고 가야지. 내림차순 정리하다 보면 제일 최고차항 딱 써보고 나면 사실 이거겠네 라는 게 보여. 거의 90% 이상 뭐로 넘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공통인수형 문제다.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 하나 더. 항상 공통인수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바로 크로스형으로 가게 돼. 알았죠? 요게 이제 대부분일 겁니다. 자, 저 문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푼다?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때 B 플러스 C 여기에서 다음 단계가 뭘 것 같다? B 플러스 C가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진 공통인수일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A에 대한 1차항 가보죠. 어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아하. 합차 써줬더니 또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또 보이죠?
그리고 나서 A가 없는 항 요거 통째로. 여기도 오케이. 뭐가 보인다? B 플러스 C가 보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항 딱 쓰자마자 이거는 왠지 거의 90% 이상 저 앞에 곱해진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일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가시면 돼요. 알았죠? 계속 가보자. 자, 다음 장.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내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너희들이 잘 풀어주시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딱 보자마자 정삼각형 나오는 그 문제 뭔지 알지?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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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의 BC 그런 것들 딱 보자마자 정삼각형 이런 거는 좀 당연히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형 10번 갑니다. 자, 인수분해 하래요. 문제 식을 한번 살펴보자. 248번입니다. 인수분해 하라는 식 3차식이네. 한번 보자. 자,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당하게 뭐 두 개 묶는다고 생각해도 공통인수는 안 보일 겁니다. 발견되면 땡큐고 안 보이면 넘어가. 두 번째 뭐다? 공통 부분 치환할 녀석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공식 쓸 수 있어? 없어요? 개수가 약간 1, 3, 3일 꼴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맞죠? 탈락. 그럼 세 번째 공통 부분 치환할 녀석 보여요? 안 보여요? 역시 당연히 안 보이고요. 그래서 문자는 하나니까 내림차순 정리해서 뭐 하자? 인수정리 쓰러 가야지. 자, 그럼 여기서 인수정리에서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인수정리의 원리는 뭐야? 결국 인수정리의 원리가 뭐야? 첫 번째 뭐부터 찾는다? 응? 응. 인수정리의 뜻이 뭐야? 아니, 인수정리의 뜻이 뭐냐고. 인수를 정리한 거야. 그 정리의 정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피타고라스가 정리한 거냐? 어이구, 대단하다. 뭐? 그래. 자, 인수정리는 결국 뭐다? 알파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0이 된다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아, 인수분해 되는 인수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인수정리다. 그치? 그래서 뭐 한다? 알파로 뭐 하면 됩니다? 바로 나눗셈 조립제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에 인수정리가 녹아있는 거고 계산은 실제로 조립제법밖에 안 나오지. 그렇게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그때 이 알파는 즉 뭐가 들어가야 0이 되니? 를 찾을 때 그 넣어야 되는 알파는 어떤 거 넣니? 그렇지.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승호 알고 있지? 서유리도 알고 있지? 홍 알고 있니? 알파 어떻게 구한다고? 또 조림제법이래. 조림은 도대체 뭐야? 배고프냐? 자,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뭔가 넣어서 영맹을 찾잖아. 뭘 넣어 보냐고. 아무거나 막 1, 2, 3, 4 막 넣는 거 아니잖아. 뭘 넣어요? 보여요? 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알파의 후보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일단 모릅니다.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분모에 뭐 들어간다고? 최고차항에 뭐라고 쓸까? 그냥 최고차항 쓸까? 최고차항의 개수냐? 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있잖아. 근데 대놓고 저렇게 기본형으로 줄까 안 줄까? 아, 물론 주기도 합니다. 아예 안 줍니다는 아니에요. 이런 질문할 때 보통 진짜 안 주는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 기본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조금만 더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를 훨씬 많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야? 최고차항에서 1이잖아. 무조건 1분 내니까 정수 넣으면 되겠지. 상수항이 뭐니까? 6이니까 넣을 수 있는 후보는 딱 8가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거기서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넣었는데 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넣어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6 넣어봐야지. 또 4, 5 넣고 있는 멍청이들 있으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건 딱 1은 안 되는 거 아닐까? 마이너스 1이냐? 땡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럼 뭐 나와? 오케이, 0 되는 거 확인했다, 그치?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리조 진행하시면 되고
말실 없는 이런 건 보자마자 탈락이지 뭐. 됐죠? 아니면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 사실 조립조법 내가 할 필요 있으면 없음. 이런 객관식 문제는. 사실 없지. 뭐 하면 돼? 어? 2 넣어보면 0 되나? 안 되면은 탈락이고 맞으면은 답인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6 넣어봐서 0 되는지는 너무 계산 크니까 패스해놓고 2 넣어보거나 3 넣어보거나 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도 찾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연습 단계잖아. 실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푸는 걸로 조립조법 하자. 알았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책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야 최고점의 개수가 2 막 등장했어. 여기 뭐 4는 좀 그러나? 6 등장했어. 인수분해 하래.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안 돼요. 2 넣어봐요. 마이너스 2 넣어봐요. 안 돼요. 3 넣어봐도 안 돼요. 6 넣어봐도 안 돼. 그러면 폭이? 아니죠. 뭐 넣어봐야 돼? 2분의 1도 넣어봐야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되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정수 넣었을 때 안 되고 분수 넣었을 때 되는 그 녀석도 있습니다. 최고점의 개수의 약수 중에 2, 상수항의 약수 중에 1, 아니면 3 이런 거. 알았죠? 그래서 2분의 1이나 2분의 3 같은 걸 넣었을 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았죠? 학교 시험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준다 이거지 내 말은. 알았니?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인수분해 파트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답니다. 오케이? 마무리 멘트는 좀 치자. 알았지? 야, 라디오도 마무리 멘트까지 다 듣고 가야지. 자, 뭐야? 유형 11번. 유형 11번은 뭐예요? 유형 11번. 아까 여기서도 유형 11번 있었지. 유형 11번이 있었지가 아니라 그 값의 계산이 있었지. 그런 것처럼 이번에 유형 11번도 역시 뭐예요? 복잡한 수를 계산하세요인데 결국 아까 앞에 나오는 그 계산형 문제도 지금 이 계산형 문제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한 그냥 계산하기. 그래서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때 그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이거라서 다르고 저거라서 다른 건 전혀 없어. 결국 원리는 똑같아. 뭐 하나? 일단 같은 수가 반복되면 치환하고 치환했더니 얘가 되는 거. 치환했더니 얘가 되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두 개는 같은 유형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의 계산 또는 수의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아까 말했던 대로 조교쌤이 구해질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6시에 와서 테스트를 보고 우리 화목반이지. 테스트를 보고 거기서 풀이 다 끝내고 여기 오시면 돼요. 근데 조교쌤도 이제 뭐 처음에 중기쌤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중기쌤도 뭐 애들이 막 설명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 전에 또 조교쌤이랑 적응이 돼 있었다 보니까. 그러다가도 또 친해지고 나면은 또 이제 뭐 선생님도 익숙해지고 하면서 점점 그 쌤 실력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번 조교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반에는 분명히 조금 그 쌤도 너희들이랑 친해지기 전이라서 좀 당황할 때도 있을 거고 내가 내는 문제 스타일도 잘 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거라서 처음에는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한테 가지고 와서 어차피 너희는 테스트 끝나고 바로 수업 오니까 와서 이거 질문 설명 들었는데 이거 좀 다시 좀 설명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좀 해줄게요. 알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 쌤이랑 이제 좀 친해지고 그 쌤들도 너희들의 실력이나 성격 같은 걸 다 알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실력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화요일과 목요일 둘 다 테스트를 보는 반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나가는 진도가 매 수업마다 테스트 보기에는 사실 테스트가 너무 빨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한 3번의 수업당 시험 2번 정도가 사실은 적당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는 진행 못하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3월 첫 주에 진행했던 파트들이 있어서 한 단원씩 매일마다 화요일도 목요일도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시험 속도는 다른 반들에 비해서 조금 진도를 더 잘게 쪼갤 거야.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유형들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주 2회 테스트 진행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분명히 테스트 진도가 우리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거든, 속도가. 그런 경우에는 뭐 한 번 정도는 좀 심화 프린트 나눠주면서 이거 좀 풀어보자 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 프린트를 약간
풀면서 조교쌤이랑 이제 질문하는 식으로. 물론 앞단원이 되겠지. 바로 직전 단원은 아니고. 알았죠? 그런 날이 가끔씩 있을 거고 웬만하면 매일마다 테스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날 첫 단원은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서 그거는 안 쪼갤 거야. 물론 나눗셈이나 조립제법은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테스트는 다항식의 연산, 다음 주 목요일 날 테스트는 연산 중에 좀 응용형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그냥 항등식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이제부터 시험 대비 바로 시작이니까 또 다음번에 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슬슬 이제 본격적인 시험 실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고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뭐 좀 관연도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겁니다. 수업 때도 물론 푸는 날이 있을 거야. 그거는 근데 시험에 굉장히 임박했을 때.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시간은 앞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 임박하면 클리닉 시간에 많이 풀어보게 될 테니까 그때 특히나 많이들 좀 풀어보시고요. 좀 더 신경 써서 풀어보시고요.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